어디까지 왔어? 쌤 보다가 쌤이 오셨어요. 뭐야 그럼 뭐야? 아니 뺄셈까지 봤어. 뺄쌤. 한 5분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한 15분? 그래? 벡터 그럼 학교에서 벡터를 배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지 지금. 아니 배웠어요. 배웠어? 어디까지? 뺄쌤까지. 뺄셈까지. 경윤이는 저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들었어? 아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현은 수업 시간에 끝내야 돼. 근데 그 쌤이 응. 수업 시간에 못 끝내는데 말이요. 왜? 근데 그 이론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럼 뭐해? 아니 그 교과서 있는 거 있잖아요. 한 줄 정도 있고 갑자기 문제를 풀라고. 아 대충 하는구나. 그 애들이 다 예세품을 줄 간다. 한번 기억이 있어요. 벡터 스칼라 차이 들었지 아까? 뭐가 달라? 저희 물리랑 벡터는 뭐야? 방향이 있고 스카라. 크기와 방향과 뭐가 있는데? 크기. 그치 크기가 먼저 나와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뭘 벡터라고 하죠? 모르죠? 물리력. 크기와 거기서 물리만 빼면 돼. 양이야 그치?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을 말해 양. 스칼라는 크기를 갖는 양을 말해 양. 뭐가 다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일단 그 벡터라는 거 물리에서 다 배운 거지? 정윤이도 배웠어? 네. 목소리 왜 저러는 거야? 아 그럼 벡터의 의미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의 의미가 뭔데요? 정의는 이거고요. 물리에서 그렇게 쓰이도록 만든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뭐 같아? 포물선 같지. 2차 함수 포물선 같잖아. 그러면 이 포물선을 이렇게 바라볼 땐 포물선이잖아. 근데 이 친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친구의 움직임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벡터인 거야. 벡터. 얘가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원운동에서 여기서 얘가 어디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접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접선 딱 그으면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향하는데 이쪽 힘이랑 합쳐지면서 이거 보고 무슨 힘이라 그래? 원심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물리인 거고, 수학에서는 그냥 이 벡터 자체를 공부를 하자 이거야. 이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덧셈 뺄셈 할 것이며 내적할 것이며, 그리고 요 원이라는 친구는 벡터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는가, 또 직선은 벡터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벡터가 끝이야. 그리고 우리는 벡터 2단원, 지금 대단원 2단원은 평면좌표 위에서만 하죠. 그러니까 2차원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야. 다음 차원에 가면 다음 단원이 되죠. 공간도형이라는 단원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양이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막 이제 연산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 친구를 부르는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점 A라는 친구에서 출발해서 점 B라는 점으로 향하는 이러한 벡터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이름. 머릿속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는 알겠어.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 얘를 보고 무슨 점이라고 하지? 시작점에서 작을 빼시면 시점이죠. 얘가 시점입니다. 얘는요? 종점. 그렇죠.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여러분 머릿속에 떠있던 거 요거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면 돼요. 왜요? 응? 왜요? 그냥 궁금해서. 그럼 리미트 어떻게 써요? 리미트요? 리미트 정확히 써볼까요?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일단 이렇게 쓰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사실 기하 단원에서는 이거 그냥 선분처럼 인식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왜? 우리는 지금 그냥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A를 시점, B를 종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벡터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읽을 때는 벡터 AB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벡터 AB. 뭔 소리야? 공기청정기야? 누가 방귀 꼈어? 왜 이렇게 돌아가? 동네 북이냐고. 다음 서로 같은 벡터. 벡터의 요소는 뭐랑 뭐라고? 크기와 방향이라고. 그럼 서로 같은 벡터이려면 뭐가 같아야 돼?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크기, 방향이 같으면 돼.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죠. 시점, 종점이 달라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시점, 종점이 다른 건 서로 같은 벡터라는 말을 할 때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음, 단위 벡터입니다. 자, 단위 벡터라는 걸 알려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 이 친구의 크기는 뭘로 나타내죠? 절대값인가요? 이름이 절대값인가요? 크기예요. 벡터 AB의 크기라고 읽어야 돼요. 절대값 벡터 AB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크기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읽어요. norm vector AB 이렇게 읽어요. 정확히는 norm of vector AB 이렇게 읽습니다. norm 여기다 A를 붙이면 일반적인 그 norm이었는 크기를 말해요. 그렇다고.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여? 네, 이제 좀만 잘게요. 그래. 그럼 얘는 뭐예요? 뭐가 같아요? 크기가 뭐가 같아요? 이 선분 AB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선분의 길이 말하는 거 맞죠?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는 거지. 하하, 이게 처음 배울 때 좀 그냥 받아들이세요. 단위 벡터는 뭐야? 여러분 그 평면좌표 배울 때 교육과정에 없어서 안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여기 2,1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 더하기 1, 1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0과 0,1을 유닛이라고 배워요. 유닛 성분, 단위 성분. 단위. 이제 단위라는 말이 한 번씩 나올 텐데 이 단위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야. 1cm, 1m 이런 거 있지. 그럼 이 친구 자체를 우리 뭐라고 불러? 얘 뭐라고 불러? 센티미터, 미터. 단위라고 부르지. 단위 맞아? 근데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 단위라는 것은 1cm가 단위예요. 센티미터가 단위가 아닙니다. 1cm가 단위예요. 단위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와 그 문자를 함께 붙여서 쓰는 표현이야. 단위 이렇게. 알겠지? 그럼 단위 벡터 하면 뭐야? 무언가가 1이라는 거야. 뭐가 1인 거야? 방향이 1일 수 있어? 없지. 뭐가 1이야? 크기가 1인 거야. 크기가 1인 벡터. 이 친구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
자, 미리 말하자면 요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점을 원점으로 딱 고정해봐. 종점만 바꿀 거야. 이걸 뒤에서 이제 벡터에서 배우는데, 평면 벡터라고 배우는데, 그러면 종점이 만드는 자취는 어디 있어? 시점을 0으로 원점으로 고정하고 단위 벡터들을 전부 다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종점은 여기로부터의 거리가 몇인 애들이야? 1인 애들. 도형이 뭐가 나와? 1이 나오겠지. 반지름이 몇? 1인 1이 나오겠지. 이렇게. 얘가? 그래서 단위 벡터들은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하면 이 원 위의 점들까지의 벡터를 말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시점이 전부 다 원점인 벡터들을, 그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다 생각해봐. 그럼 그 친구들은 이 평면좌표 위에 전부 다 표현해 줄 수 있지. 예를 들면 방향이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30도야. 크기가 뭐 50이래.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여기랑 30도를 이루는 삼각함수에서 배웠잖아. 이거 뭐야? 코사인 30도 콤마 사인 30도지. 그래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 콤마 2분의 1이잖아. 맞아? 이러한 단위 벡터에 이제 뒤에서 연산해서 배우게 될 실수배를 하게 되면 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야. 뒤에서 연산해서 배워요. 이제 실수배를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당연히 방향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실수배 한다고 해서 이리로 막 튀게 만들진 못하고 반대로는 보낼 수 있는 거지. 미리 얘기하자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방향은 반대가 돼요. 이게 실수배의 역할이다. 다 뭐 좋다면서 반은 거의 뭐 자기 직전이야 지금. 단위 벡터. 0벡터는요? 뭘 것 같아? 그렇지. 크기가 0인 벡터. 얘는 몇 개예요? 하나인가요? 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이자 무수히 많은 거예요. 하나면서 무수히 많은 거야. 벡터는 뭐와 뭘 가져? 크기와 방향을 갖지. 크기가 0인 벡터는 벡터가 아닌, 여러분이 얘를 그냥 선분으로 취급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점이 되지. 다만 벡터로 따지자면 방향은 항상 무수히 많은 거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거예요. 하나일 것 같지만 무수히 많은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친구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표시하냐? 0벡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이 친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벡터 보면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둘 다 표현해 주잖아. 그럼 뭔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거든. 그지? 근데 왜 이렇게 쓰지? 싶으면 이따가 알게 돼요. 네, 일단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가시고요. 그 다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봐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 시점 종점이 이렇게 있는 벡터 A, B가 있어요. 그러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선분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화살표만 반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시점과 종점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야. 뭔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다른 점이 이런 거지. 얘와 방향이 반대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점으로 잡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시점, 종점이 다른 것은 벡터가 서로 같고 다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야.
이 친구가 어느 위치에 있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나타내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벡터 A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뭐예요? 그렇죠. 벡터 BA죠. 얘네 둘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벡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벡터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많이 벡터 처음 들으면은 이 친구에서 이질감이 많이 와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얘를 하나로 이렇게 쓰면서 약간 오해가 생겨요. 근데 우리 벡터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시점, 종점 명확하게 제시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새로운 게 아니야. 같은 벡터야. 다만 시점, 종점이 어딘지는 안 알려준 거야. 얘가?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해? 그걸 뒤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뭐 이러한 벡터와 같은 벡터다. 즉 벡터 AB 같은 친구다 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시점, 종점이 딱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 줄까? 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자. 이 친구를 얘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고 정의하자고 한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그 뺄셈이라는 기호 자체가 벡터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얘는 뺄셈이 아니죠. 그냥 마이너스라는 부호인 거예요. 부호. 부호도 아니야 사실. 기호야.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비교가 돼요? 부호가 아닌 기호라는 게? 부호가 아니야. 읽을 때는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읽으면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실수계, 복소수계에서는 뺄셈 연산을 도맡아 하는 기호일 뿐이야. 이해가요? 그냥 뺄셈을 일컫는 기호를 마이너스로 쓴 거야. 예를 들면 뭐 5 덕 2 이렇게 했어. 선생님은 얘를 3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친구를 그냥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정의를 해둔 거야. 우리끼리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벡터에서 처음 얘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냥 우리가 알던 그 수의 뺄셈처럼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냥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정의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수처럼 이해하면 여러분 복소수, 즉 허수 처음 배울 때처럼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만 치중합시다. 자, 이제 벡터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연산은 총 4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봤던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였던 내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적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 외적도 있을 것 같지. 그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적, 외적이 있어요. 내적은 영어로 inner product예요. 외적은 outer product예요. 알겠죠? 근데 벡터에서 이제 연산이 4개 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이거든. 그치? 수에 대해서는 벡터 말고 그럼 곱셈은 없다는 거지. 그치? 곱셈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 배우고 있는 이 체계인 벡터 체계에서는 내적을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야. 내적이 그냥 곱셈의 또 다른 용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이따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사실 여기 이름이 이제 벡터에 덧셈, 뺄셈, 실수배, 내적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 그냥 벡터의 연산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벡터의 덧셈입니다.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덧셈하고 싶습니다. 그럼 더하기를 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한 벡터의 무슨 점? 시점이 같은 상황에 쓰는 방법이야. 오케이? 시점과 종점이 같을 때, 사실 여기에 등호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쓸게요. 시점과 종점이 같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 무슨 이상함을 느껴야 되냐? 아니 선생님, 시점, 종점이 어디든 벡터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 서로 같은 벡터고 다른 벡터고 이야기할 때 시점, 종점이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문제마다 어떠한 벡터가 주어지면 그 친구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는 보통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 해서 알잖아. 이 친구가 요러한 벡터가 되잖아. 그치? 근데 요러한 문제 상황에서 얘를 엿다 써. 이 말이 되냐고.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통 적절한 위치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를 잡을 때 시점, 종점을 일치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있으면 더하는 건 누구나 해. 근데 얘네가 좀 떨어져 있어. 얘들을 더하래.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시점, 종점 일치 또는 시점, 시점 일치. 그게 두 번째 방법이지.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저 이렇게 열리라는 거야. 얘 어떻게 해요? 그렇지, 평행사변형. 이 친구가 평행한 걸 이 친구 종점에서 시작해서 크기 같은 걸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얘와 평행한 벡터를 여기다 나열하는 거죠.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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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 어? 선생님 무슨 말을 했어? 어떤 단어를 썼어? 얘와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뭐 하다고? 평행하다고 했지. 니네가 벡터의 평행을 배웠어? 안 배웠잖아. 그럼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뒤에서 배우게 돼요. 얘네 둘은 무슨 벡터야? 서로 같은 벡터야. 알겠죠? 평행한 벡터가 아니야. 벡터에서 평행은 이럴 때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너와 너는 그냥 서로 같은 벡터야. 왜? 방향과 크기가 같거든. 그치? 서로 같은 벡터를 한 쌍씩 가져와서 이 친구의 종점에 붙이고 이 친구의 시점에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면 두 친구들의 두 벡터의 시점을 시점으로 하고 이 새로 생긴 점을 종점으로 하는 이러한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서로 같다면 덧셈에도 같은 벡터가 나오게 돼요. 됐죠? 안 어렵다, 안 어려워. 다음 두 번째 벡터의 뺄셈입니다. 요렇게도 써놔야겠다. 이거 밑에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것도 해야겠네. 이렇게 벡터 AB 플러스 벡터 BC는 벡터 AC가 된다. 여기서는 벡터 AB 더하기 벡터 AD는 벡터 AC가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얘는 한 친구의 종점과 한 친구의 시점이 같을 때 사용한 거고 이 친구는 시점과 시점이 일치할 때 사용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외워두시면 문제풀이 속도는 좀 높여줄 수 있어요. 덧셈을 하는데 얘랑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얘네 없애고 A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C.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D 시점을 일치시켰어.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시점이 일치되는 이런 덧셈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뺄셈이에요. 이렇게 두 벡터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렸냐?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 친구가 뺄셈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가 A, 얘가 B, 얘가 C 라고 했을 때 벡터 AB 마이너스 벡터 AC는 뭘까? 라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게 우리는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벡터 AC를 뭐라고 생각해? 그렇지. 벡터 CA라고 생각하는 거야. 플러스 CA 이렇게.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게 보여요? 그럼 얘는 덧셈하기 편리한 상황이지. 이렇게 둘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벡터 CB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에서 얘를 뺀다. 그러면 이 친구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로 만들어서 더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가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는 벡터가 되더라 라는 거지. 됐나요? 이거 같은 색으로 해서 헷갈리겠다. 반대로 엮어주고. 똑같네. 자, 다음 실수배예요. 근데 우리 실수배도 이미 하나 배웠어. 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배운 거야. 그쵸?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배웠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저거랑 똑같습니다. 자, 벡터 A가 있으면 여기다가 K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갖는 의미가 뭐냐? 갖는 의미, 아까 이야기했듯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인데 실수배는 방향이 딴 데로 튀진 않아. 아까 말했듯이 정반대가 될 수는 있어. 정반대가 될 수는 있지만 방향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 상태로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크기. 이렇게. 실수배랑 크기 조정을 말해요. 크기 조정. 방향 반대로 가거나.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응? 아니. 우영이 뭐란 게 아니라 지금 실습에 여기 이 적혀있는 이 서머리를 다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 거지. 한번 해볼게. 써보자. 자, K가 0보다 커요. 그럼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지. 직관적으로 안 바뀌어 보여져. 그렇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방향은 어때요? 원래의 벡터 A와 같아요. 크기는 원래 저 친구의 크기에 K배를 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K가 0이야?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죠. 0벡터가 되죠. 잘하네. 다음 K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방향은? 벡터 A와 반대. 그냥 반대라고 쓸게. 반대이고 크기는? 벡터 A의 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K. 그렇죠. 절대값 K 맞아요. 이러한 크기의 벡터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해왔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연산, 성질 막 이런 거 하면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 이런 친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까지부터 일단 좀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연산 배우면 어떤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자, 덧셈. 어떤 연산 법칙이 성립할까? 그치, 일단 교환 성립하겠죠. 또 결합 성립할까? 성립할까? 성립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있잖아. 보통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가지 보죠. 분배 성립할 것 같아요? 분배가 뭔지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거죠? 덧셈에 대한 분배 뭐 있어요? 여러분 덧셈의 분배 법칙 배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요. 없으니까. 2 더하기 3 마이너스 4래. 미친놈이죠. 덧셈 분배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우린 덧셈에 대한 분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얘도 안 될까요? 애초에 여러분 생각해봐. 벡터라는 것 자체가 수에 대한 고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생긴 분야야. 근데 수에서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한다는 거지. 벡터 A와 벡터 A를 벡터 B 더하기 벡터 C와 더한대. 그럼 얘들아, 너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얘와 같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쵸? 근데 여기서 얘가 얘와 같아봐.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거지. 그럼 벡터 C랑 벡터 얘랑 같다는 거야? 그 말은 얘네들 없애고 나면 얘가 0벡터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다룰 필요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뺄셈은요? 교환 성립하나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와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같아요? 뭐가 같죠? 그렇지,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예요. 왜? 얘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쵸? 교환 안 돼요. 결합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뺄셈은 성립하는 게 없다. 실수는요? 실수배? 얘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m 곱하기 n 곱하기 벡터 A 생각해봐. 얘네 둘이 교환 법칙 되지? 얘들이 반대로 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 실수배의 교환 법칙이야? 아니야. 이건 그냥 벡터의 실수배의 연산 법칙이 아니라 실수의 연산 법칙이야, 그냥. 그렇지? 그냥 실수 입장에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어떠한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건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보면 방향, 즉 벡터의 방향이 아예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덧셈과 뺄셈이 전부입니다. 그쵸?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면 방향이 이 직선을 벗어나요. 원래 직선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벡터에서는. 이 직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얘네 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와 조금 독립적인 거야. 오케이? 얘네 말고는 서로 같은 벡터 또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벡터 또는 실수배 다 이 직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치?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뭐 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 근데 벡터라는 것은 있잖아. 방향만 같다고 해서 같은 벡터가 아니잖아. 뭐도 같아야 돼? 크기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게 해야겠다.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다른 벡터는 뭐라고 부를까?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방향이 같고 크기가 다른 벡터를 우리는 평행한 벡터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다만 아까부터 얘기하듯이 이 직선 위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시점과 종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반대쪽을 향하는 벡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평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냥 얘를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은 거지. 오케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이러한 벡터랑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평행하다고 해야 되는 건 뭔가 당연해. 그치? 뭔가 느낌이 평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름이 평행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 그렇지?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을까냐는 거야.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겠지. 그때 당시에도. 애초에 요 친구는 A 벡터에다가 K를 곱하는데 요 친구는 K가 뭐인 거야? 음수인 거고 얘는 K가 양수인 거거든. 그럼 얘네 둘을 따로 부를 수도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양의 방향 평행, 음의 방향 평행 따로 부를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걸로 불러줬어요. 왜? 벡터의 연산에서 얘네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쌤 얘 있는데요? 그냥 얘 자체가 실수배잖아. 다만 우리가 그냥 이쁘게 배우려고 구분을 해놨을 뿐이야. 이럴 때는 방향이 반대이니까 알아두어 라고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가르치려고 한 얘기지, 실수를 배라는 것에서 얘네 둘이 구분되지 않는 애들이라는 거야. 구분되지 않는 양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평행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평행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결국에 이 친구에다가 어떠한 양수 K를 곱하면 얘가 되고 음수 K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러면 벡터 A와 평행한 벡터들은 어떤 친구들인 거지? K 벡터 A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K 벡터 A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벡터의 평행은 K 벡터 A를 그냥 평행이라고 부른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뭐랄까 축축 처지지? 왜 이렇게 처지냐?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K가 영어대로 평행이에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럼 K가 0일 때도 있고 뭐일 때도 1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야? 두 직선이 우리 평면좌표에서 두 직선이 일치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평행이라고 하지 않잖아. 일치라고 하지. 그럼 K가 1일 때는 서로 같은 벡터잖아. 그럼 얘도 평행이라고 부를까? 경윤이 오면 이야기하자. 내가 이렇게 점점 찌그러지는 것 같지? 원래 이렇게 비제로 된 게 달려 있었거든? 근데 설날에 할머니들 가서 이거 딱 잡았는데 끊어져가지고 걔만 남았어. 이거 얼마야? 몰라, 기억 안 나. 내 철가루건지 이거 얼마죠? 괜히 한다 했다. 왜? 언니가 5,000원 거야? 1세대. 어, 이게 철가루 건지 하는 거죠? 몰라? 철가루가 아무것도 그냥 없네. 이쁘잖아. 붙어. 진짜요? 안 떨어져 나중에. 근데 진짜요? 어디서부터요 철가루가? 이거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철이 여기 압착돼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공기중에 잘. 그래서 그거 안 할 거면 닫을 때 탁탁 닫으면 안 돼. 그러면 살짝 닫아야 돼, 살살. 아 진짜요? 그래도 생겨 근데. 붙여. 근데 왜 안 떼져요? 응? 자석을 갖다 대면 떼지지. 대보세요. 전자제품에 자석 갖다 대보세요. 참 좋겠다. 추워요. 그랬잖아. 저도요. 빛이 없잖아. 너빛 안 먹고 다녀. 어쩌라고. 네가 안 먹고 다니는 거 없어? 간다. 나빛 없어? 벡터 A와 벡터 B가 서로 평행이다 라는 것은 그냥 직선처럼 기호는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벡터 B가 벡터 A의 실수배를 한 것과 같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 K는 0이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냥 0이면 안 되지. 0벡터가 되는데 평행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1이면 되겠냐는 거야. K가 1이면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되지.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치하면 얘를 평행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따로따로 부르잖아. 그럼 이때 K가 1이면 평행이라고 부를까? 부릅니다. 다른 점이에요, 이게. 알지? 달라요. 그냥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벡터를 평행하다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부르죠. 그냥 서로 같은 벡터라고 불러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면좌표, 우리가 배웠던 평면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딱 한 번이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벡터의 크기 이야기할 때예요. 그때 선분 AB의 길이다 하면서 크기로 전환될 때 평면좌표와 비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금 벡터를 막 연산하고 있잖아. 벡터끼리 더해봐. 그럼 벡터 나오지. 맞잖아. 벡터끼리 더하면 벡터야. 벡터끼리 빼도 벡터야. 벡터의 실수배 해도 벡터야. 그지? 그 평면좌표와 연결되는 게 지금까지는 평면좌표와 연결되는 게 선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어. 벡터의 크기 할 때. 그랬어. 근데 여기서 평면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간혹가다 여러분 벡터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평면좌표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런 생각 할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나오려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알던 것과 같은 내용을 하는 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그거를 뭐 평소에 공부할 때 뭐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수능 때 기하할 거 아니잖아. 지금 잘 들어. 알겠지? 자, 얘는요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거 뭡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1,2랑 2,4랑 4,a가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하면 여러분 뭐 해요? 기울기 같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문제 풀잖아. 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벡터의 입장에서는 이 직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직선의 요소가 몇 개? 2개거든요? 첫 번째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을 잡고 뭘 알면 돼? 기울기를 알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벡터의 입장에서는 이 기울기는 뭐야? 내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내 벡터의 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져.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방향만 중요하고 크기가 상관이 없으면 보통 어떤 벡터를 쓸까? 그렇지, 단위 벡터를 쓰겠지. 그치?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기울기가 3분의 4래. 그럼 너네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5지. 맞아? 뭐 맞잖아.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5인 거잖아. 기울기가 3분의 4면.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 1로 잡나요?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어? 맞잖아. 그것처럼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요 친구가 단위 벡터가 자연스러운 건 맞아. 단, 요 친구의 방향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즉 계산할 수 있게 나오려면 평면좌표와 연결된다면 이 각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지? 이 각을 알아야 이 친구의 직선의 기울기를 알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면 이 각을 안다고 하면 예를 들어 30도야.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3대 여기 몇이야? 2지. 누가 2분의 루트 3 1을 써. 이렇게 보통 쓰잖아.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그러한 크기의 벡터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 빗변의 길이에 나오는 이 친구가 얘 보고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의 크기에 알맞은 친구다 라고만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와, 알겠냐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얘도 똑같아. 기울기랑 똑같거든요. 뭐라고? 손자국이에요. 손자국이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지우면 나와. 안 지워지는. 어? 안 지워진다고 지우지. 아니야, 세게 좀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진다니까? 내 눈엔 보이는데? 보이면 안 지워진 거잖아요. 어? 보이면 안 지워진 거. 아니 내 눈엔 지워지고 있는 게 보인다고. 지워지잖아. 남아있잖아요. 자,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그러면 벡터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벡터를 떠올려야 돼. 아무 벡터나 잡아. 예를 들면 벡터 A, B를 잡아. 다른 거 니네가 아무거나 잡아봐. 뭐 잡을래? AC 잡을래? AC 이렇게? 그럼 이 두 벡터는 위치 관계가 어때? 평행하지. 평행하지. 이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그냥. AB가 벡터 AB가 벡터 AC에 K를 곱한다. K는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이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이야, 그냥. 그러니 벡터의 평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겠죠. 벡터의 평행을 배우고 나니까 그럼 평행한 친구들 한 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의 얘가 나오는 거지.